안녕하세요. 인물 소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출생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 주 레커너 카운티 스크랜턴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젊었을 때의 사진만 봐도 알다시피 제법 미남이지만 1942년생인데다가 백발의 할아버지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외모가 부각되지를 않는다. 키는 183cm로 장신이며 다리도 길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젊은이 못지않게 정장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전신 사진만 보면 77세의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심지어 차남인 헌터 바이든보다도 키가 크다. 기자가 인터뷰 중 건강 문제를 꺼내자 저랑 레슬링 한판 하시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1946년생인 빌 클린턴, 부시, 도널드 트럼프보다 4세 많으며 1961년생인 버락 오바마보다 19세가 더 많다. 2017년 취임 당시 70세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당시 69세라는 로널드 레이건의 기록을 깨고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기록이 단 4년 만에 다시 경신된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의 퇴임 당시 나이가 77세였는데 현재 바이든의 나이는 79세이므로 바이든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퇴임하던 나이의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다. 여담으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중에서는 트루먼 이후로 무려 68년 만에 나온 노장 대통령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하도 똥을 싸질러준 덕분에 1992년 대선에서 현역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며 승리했던 빌 클린턴 이후 28년 만에 현역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자 부시 이후 32년 만에 등장한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되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만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말렸다. 그러나 아베는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뒤통수를 맞은 바이든 부통령과 백악관은 일본에 대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바이든도 나름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시진핑, 김정은, 푸틴, 알리 하메네이, 바샤르 아라사드를 두고 깡패자식이라는 욕설을 던졌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시진핑, 김정은, 푸틴, 하메네이, 아사드를 두고 깡패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해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러시아이란 대사가 중도 퇴장하면서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주미 러시아 대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사석에서 푸틴을 개땡땡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한다. 첫 아내 밀리아 바이든은 30세의 나이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딸 나오미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후 1977년에 질 바이든과 결혼했고 그녀 또한 재혼이고 교육학 박사로 직업은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이다. 남편이 부통령이 되자 미국의 세컨드 레이디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2021년 1월 20일부터 미국의 영부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장남 보 바이든 조카 아버지의 애칭이듯 보는 그의 애칭이다. 민주당원으로 델라웨어 주의 주법무 장관이었다. 아버지가 부통령인 당시 미합 중국 육군 델라웨어 주방위군 육군 법무장교였고 이라크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도 받았다. 이후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까지 역임하였으나 뇌종양 투병 끝에 2015년 5월 30일에 4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학벌, 배경, 환경, 인품, 경력, 사생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범적인 아들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암발병 이전에는 조 바이든의 정치적 기반인 델라웨어의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을 정도라고. 아버지인 조 바이든도 평소에 자신의 여동생인 발레리에게 보는 바이든 2.0이야 라고 말하며 아들 자랑을 했다고 한다. 고의 죽음의 바이든은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제일 오른쪽의 인물로 변호사 출신 로비스트이다. 바이든의 자녀들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아들이라고 한다. 공적인 면에서든 사적인 면에서든 처신을 거의 완벽하게 했던 형과 달리 사생활과 범죄 의혹들이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으며 커리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통령의 아들이란 이름값을 자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내 캐슬린과 결혼하여 세 딸을 두었다. 그러나 형이 죽고 5개월 후 형수인 할리 바이든과 열애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주위에 충격을 주었다. 매년 12월 18일은 사고로 사별한 첫 아내와 같이 떠난 장녀의 기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사고는 바이든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만큼 매번 재선이 될 때마다 이들의 무덤을 찾아가곤 했는데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당선이 확실시되자 연설을 마친 직후 이곳에 찾아갔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20대까지 말을 더듬어 어린 시절 놀림을 받았으나 시 낭송 등의 방법을 통해 극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인지 말이 많아졌고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 실언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다. 일례로 과자 가게에 갔다가 세금 낮춰달란 얘기를 듣자 건방지다고 폭언을 쏟기도 했다. 확고한 총기 규제론자이다. 권총, 산탄총, 사냥용 총기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허용할 수 있지만 AR-15와 같은 총기들은 민간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고화력이기에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과거의 발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총기에 대한 지식은 빈약한 듯하다. 2020년 3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노동자와의 논쟁에서는
반자동 소총과 자동 소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AR-15를 두고 AR-14라고 부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부통령에 재직 중이었음에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엉망인 탓에 맏아들 조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조 바이든은 결국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데다 하나로 무려 수억 원의 치료비가 나와서 집을 팔려고 내놨으나 사정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돈 빌려줄 테니 팔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에 노인이 된 캡틴 아메리카와 바이든이 닮아 보인다는 평이 있다. 거기에 바이든의 젊은 시절 모습도 캡틴 아메리카를 맡은 배우 크리스 에반스와 닮았다는 얘기도 많다. 2020년 미국 대선 후 크리스 에반스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에 동의하는 메시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고령의 대통령답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정치 경력이 가장 긴 대통령이다. 정치 경력이 무려 50년에 가까운데 이는 트럼프를 제외한 이전의 대통령 3명인 오바마, 부시, 클린턴의 의원 주지사 경력을 다 합친 것의 2배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이미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 백악관은 또 붉어진 바이든의 건강이상설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미국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다. 초당적으로 협력한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감사를 표했는데 특히 한 의원을 찾았는데 바이든은 브라운 상원의원, 부커 상원의원, 제키 여기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런데 제키 왈러스키 전 하원의원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바이든은 애도 성명까지 냈다고 한다. 또 붉어진 건강이상설의 백악관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은 금요일에 그녀의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머릿속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됐다. 기자는 나는 존 레논이 머릿속 우선순위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습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존 레논을 위한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 대화를 계속할게요. 매우 무례하시네요 라고 했다. 야당에선 해명이 궁색하다,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실수 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 반응도 바이든이 인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현 부통령 카몰라 해리스가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바이든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